선생님, 제 아버지 좀 봐주세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 응급실에 한 환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1세 남성, 의식은 명료하지만 숨을 헐떡이시고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러셨어요. 심전도 찍어보니 심근경색 전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셨지만 1시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운동 자주 하셨어요? 보호자분이 대답하셨죠. 네, 아버지가 건강하시려고 매일 등산하셨어요. 여러분, 이 환자분처럼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가 병원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준혁입니다. 올해로 의사생활 15년째인데요. 그동안 5,000명이 넘는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이 독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가시는 분, 만보기 목표 채우시는 분, 유튜브 보고 열심히 따라하시는 분들. 이분들 중 상당수가 3개월 뒤, 6개월 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으로 다시 진료실에 오십니다. 선생님,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더 아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당장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운동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 운동의 충격적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새벽 5시 30분 알람. 눈 뜨자마자 운동복 입고 바로 밖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공원으로 직행. 공복 운동이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아침 일찍 운동하면 하루가 개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20대, 30대한테는요. 하지만 60대 이상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68세 김영수 어르신. 5년째 매일 새벽 운동을 하셨대요. 그게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오셨어요. 혈당 측정했더니 40, 정상 혈당이 70에서 100인데 40이면 의식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혈당이 떨어졌을까요? 밤새 8시간 이상 금식하시고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격렬한 운동한 것이 혈당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분이 혈당 약을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혈당 약 플러스 공복 플러스 운동이 저혈당 쇼크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혈당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이런 상태입니다. 체온이 가장 낮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관절액이 적어서 관절이 뻣뻣하고 근육이 굳어 유연성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놀랍니다.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관절은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전 6시에서 9시입니다. 그럼 아침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어나서 최소 30분은 기다리면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따뜻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고 커튼 열고 햇빛 쬐시고 방 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또한 바나나 반 개 또는 삶은 계란 하나 드세요. 그리고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바꿔보세요. 이 시간대가 체온도 올라가고 관절도 풀리고 심장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약 먹고 공복에 운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째 새벽 운동했는데 멀쩡한데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동안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60세 넘어서는 몸이 다릅니다. 여러분, 운동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보 걷기의 함정입니다. 오늘도 만보 채웠다. 만보기 시계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만보 챌린지 걷기 앱 정말 유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만보를 채우고 나면 몸이 개운하신가요? 아니면 다리가 묵직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나요? 후자라면 당장 만보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74세 박순희 어르신. 딸이 사준 스마트워치 차고 6개월째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셨대요. 처음엔 좋았어요. 목표 달성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찌릿한 통증. 처음엔 참았는데 점점 심해졌답니다. 진찰해보니 족저근막염. 발바닥 인대가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0,000보를 매일 걷는다는 건 발에 매일 15,000번의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체중의 1.2배 압력이 발에 가해집니다. 60kg면 72kg, 70kg면 84kg씩 매 걸음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회복이 빠르니까. 하지만 60세 넘으면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매일 10,000보를 걸으면 발과 무릎에 미세하게 손상되고, 이렇게 회복 안 된 채로 다음날 또 10,000보 걸으시면 손상 누적됩니다. 결과적으로 족저근막염 또는 무릎 연골 마모되고 고관절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10,000보가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 아시나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10,000보는 1960년대 일본 만보계 회사가 마케팅으로 만든 숫자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의 걸음 수가 아니에요. 최근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60세 이상은 하루 6,000보에서 8,000보면 충분. 오히려 과도한 걷기는 관절에 해롭다. 걸음 수보다 걷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10,000보 집착 버리기입니다. 하루 5,000에서 7,000보면 충분합니다. 2. 중간에 쉬는 것입니다. 10분 걷고 3분 쉬시고 벤치 보이면 앉아서 쉬세요.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3.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밑창 푹신한 운동화를 신되 발볼 넉넉한 것을 신으세요. 4. 아프면 무조건 쉬는 것입니다. 오늘 목표 못 채웠어 이런 생각 버리세요. 무릎이 시큰거리면 무조건 쉬시고 발바닥 아프면 2, 3일 쉬세요. 한 환자분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5,000보만 걸으면 건강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5,000보를 20년 걸으시는 게 10,000보를 5년 걷다가 무릎 수술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쿼트, 쪼그려 앉기의 진실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수명을 결정한다. TV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쿼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방법이 틀리면 허벅지 근육 키우다가 무릎, 연골 잃습니다. 이번 달 초에 오신 72세 이철수 어르신. 유튜브 보고 6개월째 매일 스쿼트 50개씩 하셨대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다리에 힘도 생기고 계단도 잘 올라가지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쪼그려 앉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 소리만 나고 안 아파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통증이 시작됐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계단 내려갈 때,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MRI 찍어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안쪽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반월상 연골판에 미세 파열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 고려해야 하는 단계였어요. 6개월 운동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쪼그려 앉는 동작, 특히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는 깊은 스쿼트. 이 동작은 무릎에 체중의 7에서 8배 압력을 줍니다. 70kg이면 한 번 앉을 때마다 490에서 560kg 압력. 이게 무릎 한 점에 집중됩니다. 20대, 30대는 연골이 튼튼해서 버팁니다. 하지만 60세 넘으면 연골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한 번 다르면 끝입니다. 다시 앉아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는 스쿼트. 이건 젊은 사람들도 위험한 자세인데 어르신들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깊은 스쿼트 금지입니다. 쪼그려 앉지 마시고 무릎 각도 90도 이상 굽히지 마세요. 2. 의자 스쿼트로 바꿔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게 하시고 손은 무릎 찝지 말고 허벅지를 짚으시고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3. 속도와 횟수는 빠르게 많이는 잘못된 것이고
한 번 하더라도 천천히 정확하게 하세요. 보통 5초에 앉고 5초에 일어나기를 하루 10회면 충분합니다. 4. 소리 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릎에서 소리 나면 경고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이 항변하셨습니다. 그럼 허벅지 근육은 어떻게 키워요? 제가 답했습니다. 의자 스쿼트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키워집니다. 무릎 망가뜨리면서까지 키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목적이 뭡니까? 근육 키우는 게 목적인가요? 건강한 게 목적인가요? 네 번째는 유튜브 운동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우리 손자가 보내준 운동 영상인데 따라하기 쉽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홈트, 5분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요? 그 영상 속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인지 보셨나요?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운동 강사 출신이거나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몸이랑 60대, 70대 우리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오신 69세 정미선 어르신. 허리 통증에 좋은 5분 운동 영상 따라하셨대요. 바닥에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고 버티고 상체 일으키고. 영상에서는 쉬워 보였답니다. 5분이면 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날은 힘들어도 참았고 둘째 날도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셨답니다. 병원 와서 MRI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는 동작이 문제였습니다. 이 동작, 코어 근육 강화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미 코어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또 허리가 건강해야 하고, 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60대 이상은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 못합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리에 엄청난 압력이 갑니다. 또 다른 문제. 영상은 편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쉬는 시간이 있는데 편집으로 빠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하다가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영상 제목 확인해 보세요. 시니어 전용 60대 이상 관절 보호. 이런 키워드 있는 영상만 보세요. 2. 영상 속 사람 나이 확인해 보세요. 20대, 30대가 하는 운동은 패스하시고 50대 이상이 직접 하는 영상 찾으세요. 3. 영상 속도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절반 속도로 해보세요. 4.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한 환자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운동 영상은 다 위험한 건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시니어 전용으로 제대로 만든 영상은 정말 좋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 기준 영상을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이 내 몸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에 맞는 영상을 찾아야 합니다. 5번째는 등산의 위험입니다.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 어디 있어요? 공기도 좋고 전신 운동이고. 맞습니다. 등산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60세 넘어서 하는 등산은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번 달 응급실에 오신 76세 조영호 어르신.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 모임 가셨대요.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가셨는데 중턱쯤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증상이 더 심해져서 같이 가신 분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했더니 협심증 진행 중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70% 막혀 있었어요. 1시간만 더 무리하셨으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등산의 문제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르막길은 심장에 3에서 5배 부담을 줍니다. 평지 걷기보다 훨씬 힘든 운동입니다. 둘째, 내리막길은 무릎에 체중의 57배 충격을 줍니다. 70kg이면 한 걸음에 350에서 490kg의 충격이 무릎에 갑니다. 셋째, 산에서는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렵습니다. 119를 불러도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다며 매일 아파트 계단 올라가시는 분들, 계단 오르기도 등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엄청난 충격이 갑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높은 산 대신 낮은 둘레길을 택하세요. 2. 혼자 가지 마시고 최소 2명 이상 동행하세요. 휴대폰 필수이고 응급약 챙겨가세요. 3.
30분 걷고 10분 쉬세요. 정상까지 안 가도 되며 중간까지만 가고 내려와도 충분합니다. 4. 등산 스틱 필수예요. 5. 숨 차면 즉시 멈추세요. 6. 계단은 올라가기만 하시고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세요.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한 환자분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럼 산을 아예 못 가는 건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높은 산 대신 둘레길, 빠르게 대신 천천히, 정상까지 대신 중간까지. 이렇게만 해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 찍는 게 중요한가요?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중요한가요? 6번째는 어깨 망치는 팔 운동입니다. 팔에 힘이 없으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팔 힘은 정말 중요합니다. 옷 입고, 머리 감고, 밥 먹고 다 팔로 하니까요. 그래서 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방법이 틀리면 어깨가 망가집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73세 김순옥 어르신, TV 건강 프로그램 보고 따라하셨대요. 양손에 물병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쭉 올리는 운동. 하루 50번씩 하면 팔 힘 생긴다고 해서 3개월째 열심히 하셨답니다. 처음엔 약간 뻐근한 정도였는데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운동하면 아픈 거 아니야? 하고 계속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팔을 들려고 하는데 안 올라갔답니다. MRI 찍어봤더니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 고려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반복해서 올린 게 문제였습니다. 60세 넘으면 어깨 힘줄이 약해집니다. 특히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은 회전근개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는 4개의 힘줄인데요. 이게 한번 파열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1. 팔을 머리 위로 올리지 말고 어깨 높이까지만 올리세요. 2. 무거운 것 들지 마세요. 맨손으로도 충분해요. 꼭 무게 추가하려면 500ml 물병 하나 드세요. 3. 천천히 원을 그려보세요. 시계 방향 10회 하시고 반시계 방향 10회 해보세요. 4. 팔 뒤로 젖히지 마세요. 뒤로 밀거나 꺾는 동작은 하지 마시고 앞쪽으로만 움직여 보세요. 5. 소리 나거나 아프면 중단하세요. 어깨에서 딱딱 소리 나면 위험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럼 팔 힘은 어떻게 키워요? 제가 답했습니다. 일상생활만 제대로 하셔도 팔 힘은 유지됩니다. 억지로 운동하다가 어깨 다치면 일상생활도 못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팔을 높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7번째는 운동 중독의 위험성입니다. 하루라도 운동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운동 못 했으니까 내일 2배로 해야지. 비 와도 나가야 해. 하루 빠지면 건강 나빠질 것 같아. 아파도 참고 해야지. 쉬면 또 몸이 굳을 텐데. 이거 운동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오신 78세 정수진 어르신. 매일 아침 1시간 걷기, 오후 헬스장 1시간. 비 오나 눈 오나 아프나 건강 하나 빠지지 않으셨답니다. 선생님, 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최근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피곤하시고 식욕도 없으시고 자주 감기 걸리시며 작은 상처도 잘 안 나으셨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했습니다. 근육 손상 수치 높으셨고 염증 수치 CRP 높았으며 면역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과훈련 증후군입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망가진 상태예요. 운동은요, 근육을 약간 손상시키고 쉬는 동안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할 시간을 안 주면 근육은 계속 손상된 채로 남고 염증 누적되며 면역력 저하로 결국 병에 걸립니다. 특히 60세 넘으면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회복되던 게 이제는 23일 걸립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운동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3, 4일이면 충분합니다. 2. 휴식도 운동의 일부. 3. 컨디션 체크하시면서 피곤하면 쉬시고 잠 못 잤으면 쉬세요. 4. 강박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아파도 운동 나간다 강박이고
운동 못하면 불안하다 강박이며 남들보다 더 해야 하는 것도 강박입니다. 한 환자분이 반문하셨습니다. 그럼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10년, 20년 꾸준히 하려면 적당히 해야 합니다. 12년 열심히 하다가 다쳐서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 새벽 공복 운동 전에 30분 기다리고 조금 드시고. 2. 만보 집착 대신 5,000에서 7,000 보면 충분하며. 3. 깊은 스쿼트 대신 의자 스쿼트로 바꾸시고. 4. 유튜브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시니어 전용 영상 찾아보시고. 5. 무리한 등산 대신 둘레길, 천천히 걷되 스틱 사용하시고. 6. 팔머리 위로 들기 대신 어깨 높이까지만 드시고. 7. 매일 운동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휴식도 운동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혹시 내가 하던 게 다 잘못됐네? 하고 실망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정말로 건강해집니다. 80세에도 무릎 안 아프고 걷는 분들, 85세에도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90세에도 여행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많이 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 한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30분 기다리기, 만보 대신 20분만 걷기,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 스쿼트.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3개월 후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봤어요. 일주일 해봤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운동으로 아프신 분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건강해지시는 분들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남이 만보 걷는다고 나도 만보 걸을 필요 없습니다. 남이 등산 간다고 나도 갈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편하고 아프지 않고 내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천천히, 안전하게, 꾸준하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